구독, 좋아요. 네, 오늘은 지금 타행의 연속인 청문회 현장들 짚어보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문회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기자님? 우선 뭐 강선우 후보자가 가장 인상 깊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네. 김영훈 후보자 이런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 법여권 내에서도 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제가 좀 뭐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행 가능성, 네.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볼 수는 없다. 강행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고 지금 전직 보좌관들 뿐만 아니라 현직 보좌관들도 민주당이요. 민주당 보좌진들마저도 심지어 오늘 SBS에서 영상을 올린 걸 보니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민주당 보좌진과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 얼굴을 오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강선우에 대해서 낙마를 원하는, 사퇴를 원하는 목소리가 법여권 내에서도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행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정부가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조차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강선우 의원의 이런 인격적인 문제도 정말 저는 치명적인 이유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한편으로 그들 내부의 권력 헤게모니 다툼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사실 신흥 주류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문 계열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온 그 친문 계열이라거나 그 뿌리 깊은 세력이 아니고 신흥 세력이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선호하는 인사는 그런 친문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인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여가부와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페미니즘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 뭐 양이원영 전 의원 이런 분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는 싫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도 인재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인격적 결함이 많은 강선우 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아마 낙마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뭐 폐지 이야기도 나왔었고 사실 부처 중에서 권한이라거나 예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강선우 의원을 내어주고 다른 전체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임명 강행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강선우 논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좀 글을 읽으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입장일 것이다. 레디컬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던 강성들을 임명할지 강선우 같은 재선급을 임명할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디컬 페미니스트 임명은 대여받고 강선우 임명을 하자니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이 대변인님이 말하신 내용이 약간 좀 결이 비슷하지 않나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가요? 페미니즘을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강선우 인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페미니즘만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내부의 권력 헤게모니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친문 인사들을 배제하다 보니 남는 인물 중에서 고른 것이 강선우 의원인 것이고 페미니즘을 뭐 그렇게 세분화해서 구별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은 좀 과도한 추측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그 이슈를 두고 인사를 한 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페미니스트 운동을 뭐 했다기보다는 이제 약자팔이나 이런 것들은 하시긴 했지만 이것 하나에 깊이 빠져 있었던 분도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의견을 계속 내고는 있지만 뭐 가령 장혜영이나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레디컬이냐 아니니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친문이냐 친명이냐로 가는 거고 친명이라고 했을 때 인재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선수라거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강선우 의원이 복지위에도 있었고 여가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다소 굉장히 협소한 시각에서 보면은 뭐 그런 식의 추측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페미니즘의 갈래를 구분해서 고민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가부라는 부처가 페미니즘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그것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는 또 않거든요. 다른 부처의 중요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떼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이다 정도로 저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청소년, 아동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을 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억지로 떼어온다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부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분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미아 님이 채팅으로 그냥 강선우 하라 해라. 양씨는 더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밭글 형식으로 도는 내용들 중에서 강선우가 낙마하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비판받던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을 이용을 많이 해왔었고 그때 당시 이제 여성 단체들이라고 하는 그 이익 집단들에게 많은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거의 친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사들을 피한 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서는 강선우였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뭐 외부에서 보는 입장입니다만 다른 당이긴 하지만 친명과 친문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친문이 더 싫습니다. 네. 친문이 더 싫다. 네, 문재인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가 또 봐왔고 다만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엉망인 부분들도 많긴 합니다만 저는 문재인이 더 큰 원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도 아직까지도 권력을 놓지 못하는 친문 세력들 또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친명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인사부터 문제는 많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들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특히 우리 세대에 대해서 짓밟는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습니다. 기회 사다리 없애버렸죠. 취업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입시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너무나도 많이 이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우한 코로나를 이유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사실상 전체주의 실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 주입하고 이념 사상교육 주입하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이 아직까지도 죗값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이재명을 숙주로 그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더 역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친문 계열의 여성파리, 여성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인물들은 거의 다 말씀하시는 그 페미니즘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레디컬이고 아니고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성향을 그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여가부 장관을 남성으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여성 인사 중에 고르고 고른 것이 아마 강선우 의원인데 이렇게 인격적 결함이 많다는 것이 참 경악스럽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물론 보좌진 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부적절한 갑질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유독 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이건 또 헤게모니 싸움이랑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분석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강선우 외에도 정동영, 이진숙, 김영훈 등 네. 정말 논란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대변님이 보시기에는 강선우 외에 또 지적할 장관 후보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이제 쭉 차례대로 오늘 사실상 거의 특집처럼 하기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동영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은퇴를 하셨어야 될 분 아닌가요? 지금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왜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 의원직을 달고 계속 계신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뭐 20대, 30대를 뭐 어린애 취급하면서 80대들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노욕과 기득권을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그림자 권력처럼 계속 군림하면서 여러 가지 주물럭거리고 계신 그런 분들이 저는 참 우리 정치를 좀먹는 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정동영 의원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함 연평도를 지금 두고 이명박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측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 관점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든 어느 부처 장관이든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인권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도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지금 북한 인권법 발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북 합의를 위배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정말 절대로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익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죠. 태양광 지원법을 정동영 의원이 또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실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해할 수 없는 태양광 같은 것들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패널 거의 다 중국산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해서 세금으로 돈 주면서 지원금 주겠다 하면서 억지로 뿌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태양광 비리, 새만금 비리, 호남 지역에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에서 밝히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했었던 것이고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적폐를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사실 적폐의 모습인 것이고 그럼 민주당의 정말 여러 가지 비리로 점철된 온갖 어젠다를 다 끌어모으면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될 정도로 지금 태양광 보세요.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입장 보세요.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에 이런 사람이 임명이 된다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우리 정보 같은 것들을 북한에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보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공직자다, 안 될 후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정동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또 다음으로 지금 같은 맥락에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김영훈. 김영훈 유명하죠. 민노총 위원장이었죠. 예. 민노총 위원장이었고 철도노조가 그랬습니다. 네, 그렇고 민노총 위원장이었고 북한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를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영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김정일 조문도 갔었잖아요, 이분이. 그때 천안함은 안 가고 네. 김정일 조문을 갔다 해서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색깔론이니 많이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색깔론은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극우몰이 하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일 조문 간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걸 가지고 반국가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의 수계를 위해서 가서 조문까지 가고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주적이라는 그 심플한 말 하나 못해서 그 처음에 그런 말 하지 못하는 장면 다 보신 거 누구였나요?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에 그런 말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근데 정작 북한이랑 대화는 본인은 주도적으로 하지도 못했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빵긋빵긋 웃고 뭐 USB 건네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뒤틀린 세계관을 갖고 있고 사실상 북한 지도층과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과 직접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간첩 행위를 해서 지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런 인물들을 이런 색깔에 정말 찌들어 있는 이런 인물들을 그리고 친북적인 종북적인 세계관에 정말 빠져 있는 인물들을 통일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같은 주요직에 임명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완전히 그런 성향을 드러내면서 이 관련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비토를 하면서 거부권 수행을 통해서 막아왔던 법안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뭐 양곡관리법 이렇게 있는데 노란봉투법도 지금 이 김영훈 역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보니 즉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지금 삼성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0년 넘게 고초를 겪고 이재용 회장도 5년 동안 지금 재판을 겪으면서 드디어 무죄 혐의에 대해서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5년, 10년이 걸려서 누명을 벗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삼성 내부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들도 아니고 기업도 국적을 선택하는 시대가 된 마당에 노동부 장관까지 이런 사람이 임명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산업을 양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기업인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했던 여러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적을 굳이 유지해야 할까로 아마 고민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거나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 그리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부적절한 인사다. 그리고 특히 김정일 조문까지 간 이런 인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게 고용노동부와 무슨 전문성 연관이 있죠? 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노총 출신으로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민노총에 연루되었던 그 간첩 범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국민들께도 인상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이진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진숙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불법 그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불법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라고 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그거 논문 표절 전문가들이 표절이라고 말을 해야 표절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다른 분이라는 거. 이게 다른 분이에요. 네, 혹시 혹시 헷갈리실까봐 예. 이거는 가끔씩 헷갈리신 분이 있어서. 맞아요, 실제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사람을 씀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들의 이권이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강하고 좀 보면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교육부에서 부총리님을 모시고 이제 보좌하고 일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부총리직은 가벼운 직이 아니에요. 그냥 교육부에 대한 그런 교육부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부총리는 그 관련된 여러 부처들의 일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책 방향성도 설정하게 되고요.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인구 관련 정책이라거나 여러 가지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사실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왔다 갔다 하고 온전하지 못해 보여요. 그러니까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온전한 상태로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권의식과 그 권위의식에 찌들어서 오랜 기간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타인의 돈을 가지고 본인의 권위를 부풀려온 그런 적폐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런 기득권들의 상징이 이진숙 후보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본인 자녀들 보딩스쿨 보냈는데 그것도 미국에 유학을 보낸 것도 또 비싼 사립학교 그렇게 굉장히 많이 돈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거 본인 돈으로 또 보냈겠습니까? 뭐 아까 보니까 10억 가까이도 뭐 금액이 나왔던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전 특히 권위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교육이나 사회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파리하는 강남좌파적인 시각도 역겹기는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시혜적인 접근을 하게 돼요. 시혜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저 본인이 갑이 돼서 약자들에게 불쌍한 애들한테 빵 쪼가리 던져주듯이 하는 사고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을 보면 딱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로 보인다. 지금 조정훈 의원도 뭐 굉장히 교육에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했었던데, 맞아요. 네,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모든 교육단체에서 이진숙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있다고 합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사람은 낙마 가능성도 있다. 낙마 가능성이 높다. 뭐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전 특히 지금 부총리를 겸직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진숙. 네, 이주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해 보셨잖아요. 네, 이미 이주호 부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부 장관을 했었고요. 이전에도 교육부 장관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계속 전문성을 쌓아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자로서 굉장히 가치관이 명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했던 공직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논문 가로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잘못이었는데 몰랐다라는 식으로 실수였다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딸 유학 간 것에 대해서도 위법인데 불법인지 몰랐다. 네, 불법 저지르고 실수였다 몰랐다고 하면 되면 세상에 불법 안 저지르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본인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슬쩍 살았다가 나중에 모르는 척하고 고위공직자가 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특히
자기가 약자팔이를 하면서 그리고 아웃사이더로서 민주당에서 본인이 자리를 다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계급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강선우, 이진숙 거치회 기존 입장에서 변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이 사실 일부 언론이 아니라 이 대다수 언론들이 최근에 강선우, 이진숙은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이 통실의 기류도 바뀌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답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린 건가요? 네,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대선 겪으면서 걱정하시고 대통령 되는 순간 나라 망할 것 같다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점을 찍는 순간은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게 남은 건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는데 이미 정점 찍었어요? 지금 이제 정점으로 치닫는 거죠. 이런 식으로 권력 행사를 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큰 인사까지 해가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절벽 끝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게 머지않았다. 지금 계속해서 오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남는 것은 내리막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